안녕하세요. 렉시타로 렉시 원장님의 애제자 타로마스터 블리입니다. 자, 요즘에 기생충 영화가 엄청 핫하면서 요즘에 상을 계속 받고 있죠. 저희도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또 요즘에 어떤 타로점 영상을 찍어볼까 고민하던 중에 기생충 영화처럼 내 주변에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칠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해 끼칠 사람의 특징과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칠지, 어떤 기생충이 내 옆에 있을지,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1번부터 4번까지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자, 1번 뽑으신 분들한테 있어서 기생충이 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의 그냥 성격적인 특징은요, 일단 말을 좀 논리정연하게 잘한다고 나와요. 근데 뭐 감수성이 풍부해서 공감하고 뭐 위로해주고, 내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진로 상담이나 고민 상담을 잘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논리 있게 서로운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딱딱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역마살이 강해요. 그래서 뭐 이거랑 성격이랑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 돌아다니고 활동적인 그런 타입이고, 일단 외국과 연이 좀 있는 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외국에 옛날에 살았다던가, 아니면 뭐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요럴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외국 기업과 연결지어서 무슨 일을 한다던가, 외국계 회사를 다닌다던가, 뭐 이런 외국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1번 분들한테 기생충이 될 수 있냐면요, 곁에 두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기생충이냐, 일단 너무 자기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이 뭔가 이제 이분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고민 상담을 하거나 뭐 어려운 일이 있다던가 요럴 때 1번 분들이 뭐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에너지 쏟고 시간을 쏟으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절대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막 남자친구랑 뭐 문제가 있어서 맨날 남자친구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상담을 이빠이 해놓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통화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엄청 막 이래라 저래라, 너 그런 애는 그런 애다, 뭐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다, 아니면 너가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조언을 해도 말을 쥐뿔도 안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이 이제 친구일 수도 있고, 만약에 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야,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어, 이래서 막 물심양면 막 다 지원해주고 연락 상담해주고 막 옆에서 도와줬더니 결국에는 나한테 말했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고 뭐라 해야 되지, 뭐 사고를 발생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굉장히 정신적인 해로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고집이 있다 보니까
그래 놓고도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고 본인이 혼자 이렇게 결정을 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맨날 또 조언이 필요하다시고 또 다시 와요. 그러면 레퍼토리 반복인 거야. 뭐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부모님도 가끔 이제 자식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가 많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고, 이렇게 해라 조언을 해도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럼 도대체 나는 뭘 한 거지? 내가 얘한테 왜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은 거지? 그럼 내가 여태껏 상담한 거는, 내가 여태껏 도와준 거는, 얘는 나를 그냥 귓등으로 보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열이 받아서 만약에 따졌어요. 너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꾸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조언을 구한다 싶고 나한테 물어보면 뭐하냐?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도 네가 내 말을 들은 적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도요. 와, 이분은요 논리정연한 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자기 그런 뭐라 해야죠? 자기 포장. 내가 너한테밖에 상담을 받을 수가 없다. 너가 이러이러한 애지 않냐? 뭐 내 주변에 너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자기 포장을 잘해요. 그러면 다시 1번 분들은 만약에 1번 분들이 좀 유한 분들이라면 그런가? 또 이렇게 불쌍해지고 만약에 유하고 뭐 이런 분이 아니라 이미 쌓인 게 너무 많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도 안 통하고 나를 옆에서 계속 쫑알쫑알 괴롭히니까 내가 되게 휘둘려요. 이 사람한테 되게 휘둘리고 이제 그 사람과 만나지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고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도대체 얘는 나한테 맨날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서 얘는 나를 왜 이렇게 생각 안 해주지?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주는데 왜 얘는 내가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를 왜 인지를 못하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요 또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밖에 좀 모르는 게 있어요. 만약에 설득을 시켰어요? 너가 자꾸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너무 힘들고 뭐 이러이러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별거 아닌 문제는 이 사람이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들 뭐 약속 이런 거는 몰라도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딱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무 힘든데 너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나랑 친구잖아. 너 나랑 애인 사이잖아.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우리 사귀는 사이라면 너가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해줘? 요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뒷목 잡고 쓰러질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이 옆에 애인으로 있으면요. 차라리 친구면 몰라요. 친구면 그냥 내가 안 보면 되잖아요. 친구면 내가 안 보면 되는데 만약에 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타입이냐면 애정 결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정을 또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애정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1번 분들이 나만 봐야 되고 요런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또 호기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한테만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올인하는 타입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의 호기심은 있어서 뭐 얘도 궁금하고 쟤도 궁금하고 뭐 바람둥이란 뜻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건 많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해줄 땐 또 잘해줘요. 잘해줄 땐 되게 잘해주는데 본인이 뭐가 열이 받았다던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다던가 뭐 삔또 나갔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약간 조금이라도 스크래치가 나면요 완전 피해자가 돼버려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희생했고 이만큼이나 잘해줬는데 1번 분들은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잘해줬고 이만큼이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별것도 아닌 문제로 막 본인이 엄청 피해봤다는 식으로 막 나와요. 이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다 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별것도 아니고 이렇게 심각하게 끌 문제도 아닌데 본인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10% 정도의 상처를 받을 일이면 이분은 뭐 진짜 100% 자기가 상처받았다. 그 정도로 크게 충격을 받았고 상처를 받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피해자 입장이 돼서 피해자 입장도 아닌데 피해자 입장이 돼서 또 자기 그런 주장 내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내가 너한테 어떻게 느꼈다 이런 거를 막 구구절절절절 막 설득할 스타일이야. 설득하고 뭐 자기 입장만 표하고 요럴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깝깝해요. 깝깝하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왜 기생충 같은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돈을 갉아먹는다던가 아니면 뭐 정신적인 피해를 준다던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을 한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1번 분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분들 요런 타입이 옆에 있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1번 분들의 기생충이에요. 자, 1번 분들 리딩 마무리할게요. 자, 2번 뽑으신 분들 2번 분들한테 기생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근데 2번 분들 만약에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만나게 된다면요. 좀 고생하실 수 있어요. 특히 2번 뽑으신 분들이 여자분이라면 더더욱. 왜냐면 2번 분들한테 기생충인 사람의 특징을 먼저 볼게요. 특징을 먼저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본인이 인맥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특징을 말해드리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특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변에 사람이 참 많고 인기도 있고요. 자기가 자기 사람 관리 되게 잘해요. 관리도 되게 잘하고 똑똑하고요. 이분도 외국과 연이 좀 있어요. 뭐 영주권에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어릴 때 외국에 좀 살았다던가 아니면 외국과 관련된 그런 업종에 종사한다던가 요럴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똑부러지는 면도 있고 좀 이성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매정할 때는 또 잘라내고 뭐 특히 일 처리에서 있어서 일 같은 경우에서는 매정하게 딱 잘라낼 줄도 알고 챙길 땐 챙길 줄도 아는 그런 스타일을 가졌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기생충일지 볼게요. 이런 분들을 내가 만약에 이번 분들이 여자분인데 남자친구로서 만나게 되면요. 이분 자체가요. 태생적으로 남자분의 경우에 술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는 꼭 좋아해요.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다 했잖아요. 이 사람 자체가 애정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이렇게 챙김받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나 챙겨준다는데 왜 싫어?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그거랑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랑 대면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도 막 본인이 뭐 관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 있잖아요. 왜 저런 사람까지 챙겨? 왜 저런 사람의 시선까지 너가 의식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애인 사이야.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나를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 간에 옆에서 애인인 나를 더 챙겨야 되는데 뭐 다른 커플을 더 챙겨준다던가 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더 챙겨준다던가 뭐 이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잘 보이려고 그 사람한테 뭐 마음적인 호감이 없더라도 그냥 본인이 잘 보이려고 막 챙겨주는 타입 있잖아요. 그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속이 터지죠. 그냥 왜 쓸데없는 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너가 그 정도로 챙길 정도로 나보다 걔가 중요해? 이런 걸로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상대예요. 그런 상대고, 또 본인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인 주장이나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으로 화내면, 아니 왜? 너는 너대로 내가 챙겼고 나는 걔네가 앞에 있으니까 걔네랑 같이 노니까 걔네를 챙겨준 것 뿐인데 왜?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깊이감이 깊고 이런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그걸로 이제 크게 싸울 수 있어요. 이분도 좀 욱하는 게 있기 때문에 크게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자나 남자 그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성 관계가 아니라 좀, 만약에 왜 제가 여자 아니면 남자분인 경우에는 특히 여자 아니면 술 좋아한다 했잖아요. 만약에 술로 꽂혀도 그것도 문제예요. 솔직히 우리 애인이 너무 이렇게 술 좋아하고 맨날 술 마시는 거 보면 별로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좀 자제력이 없으니 좀 짜증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애인이 아니라요, 주변에 친구로 있다면요, 이분 자체가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잘난 맛, 좀 시기 질투도 있고 요런 게 있어요. 자기 잘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친구로 두면 이번 분들이 잘 되는 꼴을 이분들이 못 보겠죠. 왜? 친구라면 서로 윈윈하는 거고, 걔가 잘 되면 나도 기쁘고, 나도 잘 되면 걔도 기뻐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위해주고, 요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제일 인정받아야 되고, 어딜 가든 내가 튀어야 되고,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볼 거야. 옆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본인 위주로 이기적이게 좀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기적이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진짜 이렇게 마음으로서 친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좀 자기 그런 뭐 필요성에 의해서 친구 관계를 맺고, 본인이 심심할 때 이분 자체가 원래 애정결핍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 받고 또 나한테 연락해주고 나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도 필요하단 말이야. 나 심심할 때 그냥 불러서 놀 상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상대로서 이번 분들을 사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했잖아요. 이런 분들을 애인으로 만나게 되면 이상한 데서 자존심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먼저 이렇게 미안하다고 나오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그냥 뻗팅기는 타입, 미안하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기싸움하게 되고, 쓸데없는 거에서 자존심 싸움 해가지고 괜히 막 사이만 안 좋아지고 눈치 게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연애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이 아주 만나면서 그냥 소가리를 무진장 할 수 있어요. 소가리를.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봐주는 것도 뭐 한두 번이지.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만의 그런 기준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별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열받을 것도 아닌데 본인 혼자 열받아가지고 뭐 난리를 쳐요. 그러면 옆에서 달래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달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본인 뭐 주장을 또 내세우고 말도 안 통하고 이 사람이 깊이감이 있는 분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달래주다가 내가 열받으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또 이해 못해요. 자기 때문에 열받은 것도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친구로 뒀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나, 왜냐면 도움이 뭐 이렇게 친구로 사귄다는 것 자체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사귀고 요런 기질이 좀 있기 때문에요. 뭐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너무 자기 필요할 때만 자기 심심할 때만 그냥 찾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잘해주면 본인이 이제 심심한 거 다 풀렸으면 뭐 다른 애랑 놀고 답장 안 하고 뭐 이런 식의 본인 위주로만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2번 분들이 이런 분들과 친구가 된다면 내가 뭐하러 얘한테까지 이렇게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이렇게까지 연락을 해야 되나, 내 손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기생충이냐,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면이 있고, 특히 이런 분을 남자친구로서 만나게 되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이건 사람 좋아하는 건 남녀 불문이에요. 근데 남자친구 만나게 될 경우에는 여자 아니면 술을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게 여자에 꽂혀버리면 이제 다른 여자도 계속 보는 그런 남자가 되는 거고, 그냥 술로 꽂히면 술도 뭐 잘 못 끊는 그런 자제력이 없는 그런 남자친구가 될 거고요. 뭐 여자든 남자든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나를 챙겨야 될 자리에서 딴 사람을 챙기는 그런 열받는 상황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만날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니고 오늘 그냥 스쳐갈 사람들도 본인이 관리하려고 하고 본인이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이런 거에 이제 우리는 혈압이 오르겠죠? 2번 분들 고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친구든 간에 손절이 시급합니다. 손절이 시급하고요.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어도 이런 거죠.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줬는데 내가 힘들 때 도와주질 않고 뭐 이상한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 처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러면 우리 사회가 상부상조가 원래 돼야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내가 도와줬으면 품앗이처럼 한 번 도움 받았으면 나도 한 번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움은 필요 받을 건 다 받으면서 본인은 정작 도와주는 거 같고, 맨날 다른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고, 뭐 집단 내에서 본인이 제일 뛰어나야 되고 본인이 제일 인정받아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재수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부모의 경우에도 좀 많이 챙김을 받길 원하기 때문에 좀 부양을 많이 바란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캐릭터가 2번 분들한테는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자, 3번 뽑으신 분들, 3번 분들한테 기생충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왜 나한테 기생충일지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의 특징은요, 일단 말을 굉장히 잘해요. 논리 있게도 잘하지만 뭐 상담이나 이렇게 위로나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화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논리 있는 대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담 같은 경우에도 좀 대화는 통할 거예요. 대화는 잘 통하고, 이분 자체가 일에 있어서는 책임감도 있고 본인의 그런 룰이 있잖아요. 뭐 규칙적인 거, 룰적인 거, 요런 거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왜냐면 법과 질서 이런 것도 잘 지키고 책임감도 있고, 일에 있어서 책임감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잘하다 보니까 좀 괜찮다, 요런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요. 왜 이런 사람이 나한테 기생충일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을요, 만약에 직장에서 만나죠? 그러면 그런 거는 좋아요. 좋은 점은 그냥 하라는 거, 해야 될 거, 각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잘 책임지고 하려고 하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회의나 뭐 어떤 뭐라 해야 되죠? 어떤 브리핑 이런 걸 할 때 능력도 있고 좀 설득력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밑에 뭐 후배로 있으면 아니면 동기로 있으면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분이 만약에 상사로 있으면요, 꼰대 기질이 있어요. 왜? 자기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꼰대 기질이 있거든요. 자기 주장을 너무 3번 분들한테 좀 주입시키려고 한다던가 요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짜증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동기랑 후배로 있다 하더라도요, 이분 자체가요 좀
자기 애도 있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를 좀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약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좀 피곤할 수 있고요. 이런 분이랑 친구가 된다면요, 뭐 얘기하고 서로 그런 부분들은 좀 맞을 수 있어요. 뭐 코드만 맞으면.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비슷해요. 동기랑 후배 이런 거랑 비슷해요. 챙겨줘야 되고 이렇게 좀 떠받들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좀 떠받들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귀찮을 수 있죠. 좀 귀찮거나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고요. 이분 자체가 권위적이고 보수적이고 되게 원리 원칙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넓은 타입은 아닌 거예요. 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는 게 다 다르고 사람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아무래도 연애할 때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그런 거라던가 뭐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틀린 거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다 틀리다시피.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예를 드는 거요. 만약에 뭐 3번 분들이 3번 분들 애인이 너무 힘들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해서 자기 뭐 아직 다른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얘 때문에 힘들다면 내가 그냥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나한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말고 뭐 대시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속된 말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너무 힘들게 하면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이러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은 해볼 수 있고 뭐 연락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저 같은 입장은 저는 원래 이렇게 다양한 그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여러 입장을 이해하는 타입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친구로 있다면요, 이해를 아예 못해요. 아예. X. 왜냐? 되게 보수적이고요. 자기 그런 주장도 강하고 되게 권위적이고 좀 원리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친구여도 그러면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고민 상담을 하는 것 자체가 나 이만큼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한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좀, 야 진짜 제정신이냐, 너가 그러고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있는 애한테 희생하고 잘해주고 걔가 그런 식으로 하면 너가 어떻게든 뭘 해야지, 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는 타입이야. 그러면 스트레스도 좀 풀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겠죠?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잘하는데 다른 부분으로는 뭐 이렇게 코드가 맞고 말은 잘하지만 그런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조금 깝깝할 수 있어요. 너무 본인 생각과 본인 그런 주장, 너무 이렇게 뭐 연인 간에 무조건 연인은 서로만 바라봐야 되고 서로한테 헌신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연애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즐길 거 다 즐기고 너랑 있을 때는 어쨌든 우린 애인 사이니까 뭐 할당량 하고 또 내 취미나 뭐 다른 여가 시간에는 내 시간이 필요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분은 자기 생각대로만 좀 이렇게 딱 막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애인이면 당연히 이런 건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랑 가치관이 안 맞으면 조금 옆에서 조언을 듣더라도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좀 풀려고 했더니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더 짜증나고 내가 얘한테 뭐하러 이런 얘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애인으로 만나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만나게 될 경우에 자기 룰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자기 룰. 그러니까 그 룰이라는 게
연인을 사귈 때 룰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룰이 있더라도 또 이분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과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생각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연인이면 너가 나한테 몇 시간마다 연락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은 무조건 만나야 되고 뭐 이런 룰이 만약에 이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타협이 잘 안 돼요. 자기 그게 너무 세서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만약에 내가 할 거 할 때는 연락 안 하다가도 또 만날 때 되면 이제 연락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타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사람은 또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자기 왜 우리가 이래야 되고 연인일 때는 왜 이렇게까지 연락을 해야 되며 이런 거를 또 자기 논리대로 논리 있게 얘기를 잘하기 때문에 사모분들이 이렇게 벙쪄 있으면요 그냥 설득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 스타일과 이 사람 스타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너무 자기 그 주장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나는 귀찮아지고 피곤해지고 나랑 맞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며 이런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에 있어서만 굉장히 부지런해요. 일에 있어서만 이게 일에 있어서는 책임감도 있고 부지런하고 꼼꼼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일 말고는 좀 나태해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 있죠. 자기 그런 일이나 뭐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되게 부지런하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애인이 되기 전에는 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좋게 보일 수 있죠. 좋은 점수를 살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죠. 근데 만약에 애인이 될 경우에는요 자기 그런 일만 엄청 부지런하지 다른 거는 완전 그냥 이래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일 하나는 끝내주기 잘해. 근데 진짜 막 쓸데없는 것도 내가 다 챙겨줘야 되고 뭐 약 먹는 것도 내가 챙겨줘야 되고 옆에서 청소도 내가 해줘야 되고 밥 먹는 것도 내가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워낙 좀 귀찮은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약속을 하면 약속은 지키지만요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 게 있어요. 좀 느릿느릿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자기 일이 우선인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타입들은 일이 우선인 게 있기 때문에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만나는 거는 조금 느긋느긋하고 만나서도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뭐 이럴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갑갑하죠. 자기 룰이라는 건요 어떤 부분에 룰이 있을지 몰라요. 아까 말한 대로 몇 시간 연락해야 되고 요런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애인이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돼 이런 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3번 분들과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생충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남자다 이러면 3번 분들이 여자고 이분을 남자로서 만나고 있다 이러면요 남자일 경우에는 술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바람둥이는까지는 아니지만 여자한테 기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술 없이는 못 사는 술쟁이라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 하나만 있더라 해도 여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이 나잖아요. 깝깝하고 이럴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좀 잘해줄 땐 되게 잘해줘요. 이건 친구나 뭐 직장이나 뭐 부모나 뭐 애인이나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잘해줄 땐 되게 잘해주고 위해주는 건 있지만요 좀 계산적인 면모가 있어요. 본인이 해준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 무한한 희생 이런 거는 좀 불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친구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꼭 받아야 되는 타입? 무조건 더치페이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좀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뭐 야 뭐 하나 더 시킬래? 이래서 뭐 이렇게 시키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단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단체로 만나더라도. 근데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먹기 싫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자기는 계산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남들 입장에서는 왜 저런 것까지 저렇게 쪼잔하게 계산을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고, 만약에 자기가 3번 분들한테 뭐 상담을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도 무조건 상담을 꼭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해준 만큼 무조건 받아야 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티는 안 낼 수 있지만요, 속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해준 만큼 못 받으면 되게 우라통이 터지는 타입이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때 어느 정도 나도 너한테 잘해줬고, 우리가 친구면 너도 나한테 뭐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분만의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우리랑 안 맞으면 서로 이제 짜증 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남자친구여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산적이고, 본인이 만약에 요거 사줬으면 너도 그만큼 나한테 사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무한한 뭐 이렇게 사랑 이런 거를 받기에는 조금 그릇이 작아요. 조금 그릇이 작고, 남한테 이렇게 자기가 해줄 땐 해주지만 그것도 이게 계산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아니에요. 본인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스트레스 주냐? 자기 룰이 너무 세서 그런 걸로 의견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요. 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꼰대 기질이 있다던가, 나를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던가,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살 길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린다던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그런 기질도 있고, 뭘 해주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해주기보다는 계산을 때리고 있고, 그 계산법이 3번 분들이랑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기생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계산법이나 그 연인에 있어서 룰이나 이런 게 3번 분들과 안 맞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3번 분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3번 분들 이런 사람을 조심하길 바래요. 자, 3번 분들 리딩 마칠게요. 네, 4번 뽑으신 분들, 4번 분들한테 주변에 기생충인 사람 혹은 앞으로 만나게 될 기생충인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냥 봤을 때 특징은 적응력이 좋아요. 어딜 떨어뜨려 놔도 본인에게 빠르게 적응하는 게 있고요. 본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어딜 가는 약간 좀 돋보이는 사람이에요. 뭐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상하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이상하게 주목을 받는 사람이고, 머리는 나름대로 빨리빨리 굴러가는 그런 타입. 그리고 본인이 공부한 거, 뭐 자격, 뭐 전문, 뭐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걸로 좀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4번 분들한테 기생충일지 봤는데요. 이분은 너무 특징이 명확해요.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남녀 불문.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본인이 상대를 너무 자기 그 뜻대로 좀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만약에 이제 애인으로 만나면요, 이분 자체가 집착도 있고요, 소유욕도 너무 강해요. 나만 봐야 돼. 그래서 내가 하자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상대를 너무 억압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을 애인으로 만나면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마음이란 게 아무래도 이제 사귀다 보면 나한테 약간 살짝 집착해주고 나밖에 모르고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의 이상이에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줘야 되고, 자기만 예뻐해야 되고, 나만 봐야 되고, 소유욕도 크고, 막 시기 질투도 이빠이 하고, 막 다른 사람 절단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위주로만 너무 상대를 억압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죠. 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좀 힘들어요. 게다가 되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소유욕도 크면 사람이라는 게 얘는 진짜 나한테 미쳐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너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왜 상처를 받을 수 있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솔직한 타입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진짜 생각이나 정말 본인이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거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요. 갑자기 어느 날 헤어지자, 갑자기 돌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크게 상처를 또 입힐 수 있는 타입이에요. 또 매정하게 굴 때는 굉장히 칼같이 딱 잘라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갑자기 왜 이러지? 나는 예상치도 못하게 한번 당하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뭐 집착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소유욕도 너무 크고 뭐 이러는데 또 예의를 중요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또 4번 분들이 자기한테 너무 그런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같은 케이스인 거죠. 나는 그래도 되는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거 또 싫어서 단칼에 잘라내고 이럴 수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얘 진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진짜 속 얘기나 이런 거는 다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요. 가끔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꿍꿍인지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애인이든 친구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신적인 교감이 돼야 그 사람과 더 깊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런 건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진짜 속마음 진짜 하고 싶은 그런 거는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어도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고 요런 애매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쨌든 애인으로 만나면 좀 이기적인 케이스예요. 애인이든 친구든 어쨌든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애가 세요. 자기 애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본인 입장부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본인 입장부터. 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열받아도 좀 상대 입장도 먼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얘도 이렇게 해서 열이 받아서 나한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내가 화가 난 게 먼저고 내 기분이 상한 게 먼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4번 분들한테 어떤 큰일이 닥쳤어.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약간 소홀히 했어. 너무 그 큰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를 그러면 원래 보통 인간이라면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래도 나를 먼저 생각해야지. 너가 그런 상황이어도 나를 챙겨야지. 나는 지금 기분이 너 때문에 상했는데 너가 그걸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그러고 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또 내가 너무 좋아서 또 맞춰주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헤어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완전 통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완전 상처받죠.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본인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 다 했다 이거예요.
얘기는 안 해놓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서로 풀고 좋은 관계를 다시 맺고 이럴 텐데 본인 혼자 생각하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랬다가 자기가 또 나중에 또 뭔가 필요성이 느껴지고 또 외롭고 이러죠? 그럼 다시 이렇게 스멀스멀 기어와요. 그래서 기생충처럼 딱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인으로 만나도 굉장히 골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그런 편견, 아집,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뭐 애인 사이여도 자기 그 편견과 자기 의견만 너무 고수하기 때문에 이제 대화 같은 부분에서 잘 안 통할 수 있죠. 너무 우리 입장에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너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줄 타입이에요. 많이 줄 타입이고요. 이게 친구로 있어도 사회에 같이 있어도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눈에 띄어야 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예쁨 받아야 되고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거는 다 내 거 뭐 요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기적인 면모가 많이 보여요.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그런 타입일 수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한테는 예의 지키고 막 이렇게 사근사근 어떻게든 뭘 빨아먹을까 막 이러면서도 자기한테 별로 도움 안 된다 싶으면 칼같이 잘라내고요. 본인 뭐 득될 것만 취득하고 그냥 팽 하고 본인이 어딜 가든 내가 제일 예쁨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 악착같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뭐 왜 굳이 저렇게까지 쟤는 할까 싶을 정도로 약간 거슬리는 짓을 많이 해요. 이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거슬리는 짓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성깔도 있어요. 조용할 땐 또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도 본인이 뭔가 부당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좀 열받는다 이러면 획가닥 엄청 열을 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뭐 승진하면 다 뒤집어 엎고 뭐 이런 타입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친구여도 본인이 뭔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 뭐 이러면 확 열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은 열이 받았어. 그러면 그냥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그러지 말라 이럴 수 있는 건데, 이분은 뭐 열을 확 내요. 그러니까 좀 당황할 수 있죠. 당황할 수 있고 되게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되게 직선적이고 딱딱 칼같이 잘라서 얘기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4번 분들이 마상이라 하죠. 마음의 상처라고 하죠. 좀 삔또도 상할 수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말을 콕콕콕 이렇게 비집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너무 옆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냥 손절하는 게 답이에요. 왜냐면 캐릭터만 봐도 되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피해가 크죠. 피해도 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이쁨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또 강하고 또 악착 같은 게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업무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 애인이면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걸로도 피해 볼 수 있고, 친구여도 뭐 정신적으로 그렇죠. 친구여도 그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얘기한다 해서도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 위주로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안 됐고 이런 식으로 본인을 감싸는 타입이기 때문에 말을 해봤자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말을 해봤자 이해를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본인이 맨날 제일 불쌍해요. 본인이 제일 이쁨 받아야 되고 막 제일 잘나야 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무슨 일 있으면 제일 불쌍하고 뭐 진짜 뭐 피해본 거 하나도 없으면서도 내 기분 상한 게 먼저고 뭐 요런 타입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그런 게 강해서 옆에 있으면 4번 분들한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타입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아니면 주변에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손절하시길 바래요, 4번 분들. 자, 4번 분들도 리딩 마칠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주변의 기생충 어떤 사람일까 잘 보셨나요? 듣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저희 렉시타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런 타로점 영상도 찍지만 또 실시간 라이브 타로점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하고 알림 해놓으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셔서 또 개별적인 개인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타로점 영상을 들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